우주세기 79년 10월 지구연방 모빌 슈츠 개발국 FSWS 계획 진행 보고. 현재 우리 군은 양산형 모빌 슈츠 RGM-79짐의 양산을 본격화하여 지원의 공세에 대응할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된 5대4 공략 작전에 맞추어 지상군 전력이 바르샤바로 집결하였으며 이 작전은 현재 가용한 병기와 전략이 모두 투입된 전력전이 될 예정입니다. 작전 이후 우리 군은 솔로몬을 비롯한 지원 공국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 우주 공간에서의 대규모 함대전뿐 아니라 모빌 슈츠를 이용한 국지전과 특수작전 수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 병기 개발국은 고성능 모빌 슈츠 간의 소규모 국지전 혹은 적이 가진 모빌아머와의 전투를 대비해 우리 군이 가진 최고 성능 기체 건담을 더욱 강화하는 FSWS 계획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건담의 증가 장갑과 추가 무장 또 스러스터의 증설을 통해 모빌 슈츠의 전반적인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한 모빌 슈츠 한 기로 전함급 전투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연구되었으나 그 중에서 전신 증가 장갑과 트윈 빔 라이플 그리고 양다리의 보조 추진기를 장비한 형태의 프라모 건담의 설계가 가장 밸런스가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현재 우리 개발국은 총력을 기울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이어지게 될 우주 공간 전투에 맞춰 해당 고성능 시험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10월 지구연방 모빌 슈츠 개발국.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퍼스트 건담에다가 증가장갑과 추가 무장을 붙인 개수형 기체 FA781 프라모 건담입니다. 프라모 건담은 뉴타입으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부대용으로 설계된 기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에 대한 자료들은 1년 전쟁 이후 연방의 고성능 모빌 슈츠 개발뿐 아니라 뉴타입 파일럿의 운용 전략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설정상 이 기체에 대한 자료는 모두 최고 등급의 극비로 취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처음 설정이 나오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라모 건담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또 실전 투입이 된 적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설계까지만 나왔던 페이퍼 플랜이었는지 공식 설정에서도 애매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모 건담은 1년 전쟁 중에 개발된 많은 기체들과 설계상의 연관 관계가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기체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외전 기체인 프라모 건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얼마 전에 한정판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프라모 건담을 제가 빨리 조립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볼 건프라는 신상 한정판 건프라인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프라모 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프라모 건담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MSV 기체인 프라모 건담이 탄생하게 된 진짜 이유부터 이야기해봅시다. 프라모 건담의 원형이 되는 기체는 1982년 8월부터 연재되었던 코믹스 프라모 큐시히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라모 큐시히로는 프라모델을 개조해서 그걸로 배틀을 한다는 컨셉의 만화인데요. 지금은 빌드파이터 계열 애니메이션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컨셉이죠. 아무튼 이 만화의 주인공인 큐시히로는 1980년에 발매된 구판 144분의 1 건담을 가져다가 증가장갑과 여러가지 무기를 덧댄 개조 건프라 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PF781 퍼펙트 건담이었습니다. 육중한 증가장갑 덕에 뭔가 굉장해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모로 정사에 등장할 만한 느낌은 아니고 아무래도 장난감 같은 인상을 주는 기체였죠. 아무튼 퍼펙트 건담은 작품 초반 주인공 기체로 활약했고, 빌파 계열 애니메이션은커녕 비우주색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나왔던 이 기체는 우주세기 설정과 상관없이 디자인된 첫 번째 바리에이션 건담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프라모 큐시로라는 만화는 작품에 등장한 개조 건프라를 직접 만들려면 어떤 방식의 개조 작업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건프라를 즐기는 팬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은 만화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라모 큐시로와 퍼펙트 건담의 인기가 커져가던 83년 3월 1년 전쟁 시기 개발된 모빌 슈츠이지만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은 기체들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 시리즈 MSV가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퍼펙트 건담의 디자인을 정사 세계관의 분위기에 맞게 수정한 기체인 프라모 건담이 나왔고, 그에 맞춰 이 기체에 대한 새로운 설정도 탄생했죠. 프라모 건담은 RX-78 타입 건담의 옵션 장갑, 무기, 그리고 스러스터 등을 증설해 내구력과 화력을 강화하는 FSWS 계획의 일환으로 1년 전쟁 말기에 설계된 기체입니다. RGM-79 짐의 양산이 본격화된 이후 연방은 국지 전용기와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 기체 개발에 적극적이긴 했는데, FSWS 계획은 양산형 기체를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연방이 가진 최고 성능 기체인 건담을
건담을 베이스로 한다는 점이 특이했죠. 지원군은 이미 키마이라 부대나 프라나간 기관의 뉴타입 부대 등 에이스 파일럿으로 구성된 소수정예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FSWS 계획은 지온의 전략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획 초기 당시 최신 버전인 RX-783 G3 건담의 사양을 기본으로 이 기체를 강화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연구되었다고 하는데 약간씩 다른 개발 계획들 중에서 방어력과 기동력 그리고 화력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전신 증가장갑 형태의 설계가 채택되었고 이 설계가 바로 FA781 프라머 건담입니다. 이 설계는 이미 소량 생산이 진행되었던 RGC-80 짐캐논의 설계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포격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해 다리 쪽 위주로 장갑을 증설해 무게중심을 낮췄던 짐캐논과 달리 프라머 건담은 그저 방어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다리움으로 만들어진 증가장갑 파츠 내부에 미사일 발사기와 보조 추진기, 장거리 조준용 센서 등을 부착해 화력 강화에 더해 조준 성능 개선, 거기에 운동성과 기동 성능까지 높여 모든 면에서 강화된 형태의 건담이었죠. 최종 설계에서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화력 증강으로 모빌 슈츠 한 대로 전함급 전투 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여러가지 무장을 장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존 모빌 슈츠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피탄율이 높은 곳을 위주로 증가장갑을 증설했는데 아무래도 원래부터 있던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가장갑을 마운트하기 위해 기존 건담의 장갑 모양도 약간 변경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상체 부분을 둘러치는 형태의 장갑을 붙여 코어 블럭과 조종석을 보호했고 골반부의 스커트 하머에도 증가장갑을 설치했으며 어깨 장갑 역시 강화되었죠. 가슴 장갑 부분에는 미사일 베이가 설치되어 양쪽에 각각 3발의 미사일을 장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팩에도 역시 증가장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원래 있던 빔사벨 수납부를 떼어낸 대신 오른쪽에 360mm 로켓포를 왼쪽에는 조준용 센서가 부착되었습니다. 증가장갑에 덧붙어 있는 형태라서 기체 내부에 급탄기구나 탄약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360mm 로켓포는 장탄수 5발짜리 탄창을 교체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장탄수가 많이 모자라 보이긴 하지만 이 무기는 빈병기를 재충전하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달아놓은 것으로 프라머 건담의 주포는 이쪽이 아니라 오른팔에 달린 트윈빔 라이플이죠. 장갑판과 일체화된 전용 프레임을 이용해 팔뚝에 장비하는 이 화기는 말 그대로 빔 라이플 2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연장으로 되어 있는 전함의 메가 입자포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빈병기를 팔에 고정한다는 점에서 프로토타입 건담 설계 단계의 빔 라이플 컨셉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빈병기의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총신을 교체식으로 만드는 등 나름의 개선점을 가진 무기이기도 했죠. 반면 반대쪽 팔에는 팔에 고정된 미니 실드만 장착되어 있는데 양쪽 팔에 달린 기구는 서로 방향을 바꿔서 장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리 부분에도 증가장갑이 장착됩니다. 종아리 부분을 길게 커버하는 다리 장갑에는 각각 바깥쪽에 보조 스러스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증가장갑 때문에 늘어난 중량을 커버하기 위해 스러스터를 증설한 것이었죠. 또 무릎 장갑에는 가슴에 달린 것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양쪽에 각각 2개의 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부분에도 증가장갑을 달았는데 이것은 방어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발바닥의 넓이를 넓혀 지상 접지력을 높이는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담에 원래 내장되어 있던 60mm 구경의 헤드발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빔사벨을 들고 출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백팩에 달려있던 빔사벨 수납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빔사벨을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설계된 프라모 건담이 1년 전쟁 중에 생산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설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드6 리아의 리보 콜로니에서 자쿠2 개량형과 건담 NT1의 전투가 벌어졌던 우주세기 79년 12월 25일 콜로니 주변 공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프라모 건담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다소 애매한 설정이 있죠. 또 MSV가 나오던 시절 공개된 일러스트에는 우주세기 83년 사이드 7을 공격하는 지온에 맞서 출격한 프라모 건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퍼펙트 지용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정사에 편입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 덕분에 프라모 건담은 조니 라이덴의 상대역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꽤 많죠. 또 MSVR 외전 코믹스인 조니 라이덴의 기관에는 백팩 오른쪽에 대형 미사일 발사기를 달고 오른팔 빔라이플의 총신을 3연장으로 증설한 트리플 빔라이플을 장비하는 등 화력을 더 높인 버전의 프라모 건담 B타입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아직 정사 취급해주기는 어려운 데다가 배경이 되는 시점이 우주세기 89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프라모 건담이 1년 전쟁 중에 생산되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죠. 자, 생산된 시기가 언제였든 어쨌든 프라모 건담의 설계는 수많은 기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프라모 건담을 시작으로 계시는 FSWS 계획은 이후 증가장갑을 장착하는 대신 본체 장갑 자체를 강화하는 헤비 건담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건담 7호기가 그 설계 사상을 이어받았으나 이 기체가 개발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고
있고 전후에 지구연방의 군축이 진행되면서 FSWS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프라모 건담을 통해 개발된 증가장갑 아이디어는 건담 NT1의 초반 아머에 일부 적용되었고 후대에 등장하는 기체 중에는 증가장갑 컨셉을 이어받아 프라모 모드로 기능 확장이 가능한 기체들이 꽤나 있었죠. 또 세계관이 다른 멀티버스 개념의 작품이긴 하지만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에서는 프라모 건담이 아예 주인공 기체로 등장했었는데요. 몰라볼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지만 건담에 증가장갑을 붙여 만들어진 기체라는 점이나 오른팔에 트윈빔 라이플을 장비한다는 점 등 원본 기체 컨셉을 계승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라모 건담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모 건담은 1983년 3월 개시된 MSV에서 설정이 공개된 기체이기 때문에 프라모델 또한 1983년 4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9판 MSV 시리즈로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7월에 나온 144분의 1 프라모 건담은 지금 보면 그야말로 9판다운 제품입니다. 설정상 증가장갑이 분리되는 기체임에도 분리 기믹 같은 거 없이 그냥 장갑이 붙어있는 모습으로만 조립이 가능했고 사출색 또한 국방색 한 가지 컬러로 나와 있었죠. 그래도 MSV 설정을 살린 외관은 나쁘지 않은 퀄리티였고 같은 스케일로 나왔었던 퍼스트 건담에 비하면 가동성도 많이 개선된 제품이었던 데다가 동봉된 습식 데카를 포함해 당시 연방기체에서는 흔치 않았던 밀리터리 감성을 가진 제품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 건담이 발매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스케일이 크다는 건 어쨌든 장점이긴 했고 144분의 1과 달리 색분할도 되어 있었지만 이 색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몇몇 부품이 뜬금없는 파란색으로 사출되어 있는데 이건 설정 컬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째 정품인데 카피 제품을 만든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죠. 144분의 1과는 달리 증가장갑 일부 부품이 본체와 따로 사출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부품을 분할해준 것도 아니었고 조립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해서 사실 큰 의미도 없는 기믹이었죠. 그리고 100분의 1 제품은 84년 4월에 발매되었는데요. 얘는 색분할도 잘 되어 있고 아무튼 본체와 증가장갑이 따로 사출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로 보면 이전에 나온 두 제품보다는 좋은 건프라였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로 증가장갑의 탈착 기믹을 접착제 없이는 구현할 수 없었는지 기껏 신규 조형으로 나온 건담에다가 이걸 전부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한 번 조립하고 나면 장갑을 분리하면서 가지고 놀 수는 없었죠. 뭐 그래도 소체가 되는 건담은 1980년에 100분의 1로 발매된 건담을 그대로 우려먹은 게 아니라 프로포션과 가동률을 개선한 신규 조형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장갑을 안 붙이고 그냥 이걸 퍼스트 건담으로 도색하는 나름의 활용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라모 건담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체가 아닌데다가 같은 MSV 기체인 고기동형 자쿠2에 비해 인기가 없어서였는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프라모델이 발매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 MG 퍼스트 건담 2.0을 베이스로 MG 프라모 건담이 발매되었습니다. 건담 2.0은 바리에이션 제품이 유독 많이 발매되었는데 그 흐름에 맞춰 이 프라모 건담도 발매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편인 건담 2.0의 조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붙여줄 증가장갑 부품들을 추가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증가장갑 탈착 기믹을 구현한 제품이었습니다. MG 라인업이 무르익은 시점에 발매된 제품답게 신규 조형된 증가장갑 부분은 완벽하게 색분할되어 있고 각부에 달려있는 무기들도 전부 표현되어 있으며 발에 끼워주는 증가장갑 부품 때문에 발이 커져서 비율상 발이 너무 작다는 게 좀 거슬렸던 건담 2.0의 단점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다만 증가장갑의 일부 부품이 스냅타이트식으로 결합되지 못해서 고무로 된 겔 스티커로 붙여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고정성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조립하는 동안 손맛을 해친다는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 MG 프라모 건담은 4년 후인 2014년에 바리에이션 한정판이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사출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일부 기존 런너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위해 중복 런너를 넣어주었을 뿐 구성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그냥 생놀이 한정판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프라모 건담은 정사 쪽 세계관 기체는 아니고 퍼펙트 건담이 나왔던 만화책 프라모 큐시로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퍼펙트 건담을 컨셉으로 프라모 건담이 MSV에 등장한 뒤에 이 프라모 건담이 다시 프라모 큐시로에 등장했던 것인데요. 참고로 9판 144분의 1 프라모 건담을 파란색으로 사출한 생놀이 한정판이 80년대 만화가 연재되던 당시 코믹봉봉 구독자들에게 배포된 적이 있다고도 하네요. 자, 그리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프라모 건담의 144분의 1 제품은 9판으로 나왔던 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이그레이드를 위주로
모으는 사람들은 손가락이나 빨아야 했는데 일본 기준 23년 2월 MSV의 디오리진 버전인 MSD 한정판으로 하이그레이드급 프라모 건담이 발매되었습니다. 사실 MSD 공식 홈페이지 개발 개통도에는 예전부터 프라모 건담이 올라와 있긴 했었고 형제기라고 할 수 있는 헤비 건담은 진작에 출시됐었기 때문에 디오리진 버전으로 프라모 건담이 나온 건 그렇게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죠. 아무튼 정사 쪽에서 프라모 건담은 G3 건담을 베이스로 개발된 기체지만 디오리진 설정에서 프라모 건담은 국지형 건담을 베이스로 개발된 건담 FSD에서 파생된 기체입니다. 설정상 같은 개발 계통을 가진 디오리진 헤비 건담은 말 많고 탈 많은 국지형 건담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제품이 나왔었죠. 자,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올해 발매된 프라모 건담은 그지 같은 국지형 건담이 아니라 최상급 퀄리티를 가진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을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제품이 발매된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의 개발 개통도는 딱히 변화가 없이 국제형 계열에서 개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FSD를 통해 화력 증강을 시험하고 거기서 얻은 기술을 퍼스트 건담에다가 적용한 기체가 이거다 라는 정도의 설정인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 제품은 퍼스트 건담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증가장갑 부품의 장착을 위해 많은 부품이 신규 조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어디가 변경되었는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조인트용 음각 몰드나 조인트 구멍이 추가된 정도의 변경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완성되었을 때 조형이 매우 훌륭하고 소체 부품을 교체해준 덕에 MG 같은 스티커도 없이 증가장갑 탈착 기믹도 완벽하게 재현된 좋은 제품인데요. 그럼 이제 바로 이 제품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답게 원톤으로 인쇄된 박스아트 중앙에 프라모 건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왼쪽에 그려져 있는 건 지용의 어깨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딱 봐도 구판 144분의 1 제품의 박스아트를 오마주한 것이죠. 자, 런너를 보면 일단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에서 재탕된 런너들이 대거 들어있습니다. 물론 사출색은 변경되어서 대부분의 부품이 국방색으로 나와 있고요. 흰색 부품은 원본에 비해 약간 어두운 라이트 그레이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버전 건담으로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신규 조형으로 나온 부품들은 대부분 프라모 건담에서 추가되는 증가장갑과 무기들입니다. 작은 스케일이지만 디오리진 건프라다운 좋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죠. 또 본체 부분에서 교체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부품들은 대부분 증가장갑 부품을 끼우는 조인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던 디오리진 건담에다가 프로아머 건담에 장갑을 입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원래 건담에 들어있던 숄더 캐논이나 바주카와 빔라이플 등의 총기는 모조리 빠졌고 실드 부분은 부품이 일부 들어있긴 한데 손잡이와 조인트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과 비슷한 구성의 호일실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눈 부분과 코드피스의 V자 부분은 노랑과 주황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별다른 설명이 써있진 않은데 공식 일러스트 기준 MSV 버전은 노랑, 디오리진 버전은 주황으로 되어 있네요. 또 테트론 실 대신 대량의 습식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커보다는 데칼이 더 좋긴 한데 붙여야 하는 게 무지 많다 보니까 작업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티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기본적인 소체 디자인은 디오리진 퍼스트와 큰 차이는 없으니까 바로 조립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구성이 달라졌고 부품도 많이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매우 좋은 디오리진 퍼스트답게 그냥 이 상태로도 완성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특이한 점은 발목에 달린 앵클 가드가 프로토타입 건담 같은 모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되겠네요. 또 이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디오리진 건담의 무기들이 모두 호환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쥐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 부품이 교체되긴 했지만 실드용 조인트 구멍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디오리진 퍼스트의 실드 조인트 부품을 뺏어와서 사용하면 소체와 같은 색으로 나온 이 실드도 사용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가장갑 부품들을 보면 흉부장갑의 미사일 베이, 그리고 무릎의 미사일 베이, 백팩에 360mm 로켓포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주황색으로 사출된 부품들을 통해 완벽한 색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체에 증가장갑을 장착해봅시다. 결합하기 전에 백팩 양쪽에 빔사벨 수납부를 떼어내줘야 하고 프론트 스커트의 헬륨 코어도 잠시 떼어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분해 없이 간단하게 장갑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팔 앞쪽이나 사이드 스커트 등 결합 강도가 약간 약한 듯한 부분들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소체에도 습식 데칼이 잔뜩 붙어있기 때문에 조립하다가 이게 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갑을 모두 입혀주면 작은 스케일에도 끝내주는 퀄리티를 가진 디오리진 프라모 건담이 완성됩니다. 원본에 비해 한결 육중해진 디자인과 듬직한 부피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오리진 기체다
그레이드다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좋은 건프라인데요. 저는 가슴과 무릎에 미사일 베이 오픈 기믹을 이용해서 풀엣지 오픈 포즈를 해주고 싶었는데 한쪽 손이 비어있어서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정크로 남아있던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에 초기형 라이플을 끼워줘 봤는데 이러면 조준경 부분 색깔이 좀 튀네요. 자, 프라모 건담에는 이 총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조준경 부분이 주황색 부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주황색으로 교체해서 왼손에 들려보았습니다. 얘가 이 총을 쓴다는 설정상의 언급 같은 건 없지만 뭐 아무튼 저는 이 구성이 마음에 드네요. 자, 한동안 맥이 끊어진 것 같았던 디오리진 건프라가 올해 들어 다시 밀려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판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자꾸 한정 발매되는 게 좀 안 이꼽긴 하지만 그래도 9판 이후 처음으로 발매된 144분의 1 스케일 프라모 건담이 이렇게 고품질로 나와줬다는 점은 아주 기쁘네요. 이 프라모 건담은 제품화될 만한 몇 가지 생놀이 기체가 있고 증가장갑 런너에 뜬금없는 시스템 사출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생놀이 바리에이션 제품이 발매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매우 만족도가 높은 건프라였고 일반판으로 나올 만했던 기체가 한정 발매된 제품이니만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재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재판이 나오면 하나 더 예약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